안녕하세요. 4월 4일 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새로운 수익권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등으로 증시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증권사의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인수위가 암호화폐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블록체인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ICO 허용과 암호화폐 투자 수익의 비과세 상향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위 경제 1분과는 지난 25일에 한국 블록체인 협회 등으로부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받았는데요. 제안을 받은 인수위는 실무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블록체인 협회는 인수위에 투자자 보호 방안의 구축을 전제로 한 ICO 허용, 그리고 암호화폐 과세 공제액 5천만 원으로 상향, 그리고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 블록체인 디지털 경제진흥원 설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 중에 ICO 허용과 또 암호화폐 과세 공제액 상향,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법안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내놓은 공약과 일치해서 업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엑시 인피니티가 약 7,500억 원 규모의 해킹 피해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암호화폐 보안 문제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해킹은 복수의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브릿지를 노렸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는 디파이의 신뢰성까지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보안의 취약점으로 작용한 브릿지는 일반 디파이 프로젝트보다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지난해 8월에는 이 폴리 네트워크에서 6억 1,1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가 탈취당했고 2018년에는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서 580억엔 상당의 암호화폐가 도난당하기도 했는데요. 암호화폐 해킹과 강탈 사건을 찾아보면 자금이 회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암호화폐 해킹 사건이 이어지면서 보안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라인이 블록체인 사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자체 암호화폐인 링크의 상장을 확대키로 했는데요. 연간 사업 계획 안에는 라인의 블록체인 오픈 네트워크화, 그리고 링크의 거래소 추가 상장, 실생활에서 링크의 사용 경험의 제공을 위해서 결제 사업자와의 제휴, 그리고 이 NFT 사업의 본격화와 또 게임파이 사업의 개시, 여기에 더해서 엔터테인먼트 NFT 사업의 개시와 이 라인 메타버스 생태계 구축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거래소 상장은 링크 프로젝트의 대중화와 또 성공적인 생태계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여겨졌는데요. 향후 유동성과 규제 대응, 그리고 운영 능력 등을 고려해 상장 거래소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네스트리와 더 샌드박스에서 큐브 엔터가 소유한 랜드의 메타버스 구축 사업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샌드박스 내에서 큐브 엔터가 소유한 랜드에서 공개할 블록체인의 기술이 접목된 콘텐츠, 그리고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큐브 엔터가 소유한 랜드에 입점하는 파트너사의 기술적인 유지 보수와 또 관리까지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더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큐브 엔터는 랜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파트너사의 유치, 그리고 아티스트를 연계한 마케팅과 또 홍보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의 의회가 이 암호화폐 이동 시에 개인정보를 식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초안을 의결했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거래를 막겠다는 건데요. 현재 1,000유로 이상의 전통 금융권 자금의 송수신에 적용되는 이 자금 세탁 방지 요건을 암호화폐 부문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1,000유로 조건이 빠졌는데요. 이는 이 자금 세탁과 또 테러 자금 조달에 관한 EU의 규정을 강화한다는 방안인 자금 세탁 방지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에 업계는 이 제안이 반혁신적이고 또 반프라이버시와 반법률적인 집행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SEC가 암호화폐 기업의 사용자 예치금 관련 실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암호화폐 기업들은 대차 대조표의 사용자가 예치한 암호화폐를 부채로 분류하고 투자자들에게 이와 관련한 위험을 표기해야 하는데요. SEC가 암호화폐 기업의 표기를 요구한 위험에는 기술적인 위험 그리고 법적인 위험과 규제 위험이 포함됐습니다. SEC는 이러한 위험들이 암호화폐 기업의 운영과 또 재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미국 회계 규정에는 암호화폐 관련 명시적인 표준이 없는데요. 이에 SEC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코인을 보유하는 방식에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지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업계에는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초성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시옷 기억인데요. 한창 전쟁으로 씨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기부하는 캠페인이 크게 일어났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암호화폐 기부 캠페인 중 절반은 사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 인사이더에 따르면 블록체인 리서치 업체인 TRM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암호화폐 기부 캠페인 중 절반이 사기라고 진단했는데요. TRM은 우크라이나 군사 자금 지원 및 인도주의적 지원 캠페인 50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0%는 명백한 사기 행위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서포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펀드, 우크라이나 나우 등의 배너를 이용해서 기부를 유도했으며 이러한 사기 캠페인은 신속하게 식별돼서 사이트가 폐쇄됐다는 설명입니다. 다음 초성입니다. 이응 디귿, 이응 비읍입니다. 임직원 한 명당 평균 급여가 4억 원이 넘어가면서 억소리가 나는 억대 연봉을 받은 기업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인데요. 두나무는 사업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임직원 한 명당 평균 급여는 3억 9,294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원 중에는 10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이들도 있었는데 두나무의 김광수 최고 기술 책임자는 179억 4,800만 원, 임지훈 최고 전략 책임자는 138억 3,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의 랠리로 인한 업비트의 회원수 증가와 이에 따른 수익 향상 등으로 상여금이 100억 원대로 책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두나무의 지난해 매출은 3조 7,046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3조 2,714억 원, 당기순이익은 2조 2,41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임직원 평균이 4억 원의 억대 연봉이라 정말 부럽네요. 마지막 초성입니다. 지읒 디귿 시옷인데요. 트위터의 창업자죠. 바로 잭도시입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최근 잭도시 트위터 창업자를 초청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공개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들은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 자금 세탁 악용, 결제 수단으로서의 한계 등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잭도시는 에너지 믹스 변화, 블록체인 기반 거래의 투명성, 또 비서구권 내 암호화폐 결제 증가 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열린 서비스를 구축하길 원한다라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앞서 2월 위원들은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이와 같은 유사한 비공개 토론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한다 증권의 에드워드 무야 선임시장 분석가는 이 비트코인의 강세 모멘텀은 확실히 더 고갈됐다면서 지속적인 지정학적인 위험이 최근 랠리를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에 도건 테라폼레스 CEO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면서 단기 변동성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송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실시간으로 이 암호화폐 차트 리딩과 소통의 시간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